중요한 거는 인터뷰인 네네네. 거죠? 네. 네, 요게 뭐 일단 그러면 네. 요거 기다리는 거 좀 제 안에서 그런지 갑자기 또 버벅거리네요. 단순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게 아니고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공간 활용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의 알파룸 같은 실제로는 사실 요 공간을 가진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희한하게 제가 퇴근하고 나서 그러니까 출근할 때는 당연히 이제 회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바로 출발하지만 퇴근하고 나서는 차에서 잠깐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아마 애들 아빠로서의 그 가장으로서의 남편들 대부분이 경험한 부분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일단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꺼놓고서라도 뭐 음악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서 사실 업무를 보기도 해요.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업무 마무리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내일 관련된 뭐 업무 지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그 차 안에서 다 마치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실제로 차를 집필하는 마무리는 차 안에서 제가 마무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의 공간 안에서의 어떤 나만의 공간? 예전에 이제 저희가 독서실 같은 데를 다니는 이유도 뭔가 독서실 칸막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해야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나만의 공간이 딱 있을 때 그 공간 안에서 좀 더 집중력 있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공감해 주시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기본적으로 취침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음악 틀어놓고 이제 영화 보는 거. 특히나 제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차는 테슬라 모델 X 차량인데 사운드 시스템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나 넷플릭스 영화나 시리즈 같은 것들을 보다 보면 뭐 한 2-3시간 정도는 차 안에서 그냥 보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도 하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이제 이 V12이 되는 이런 환경 안에서는 최근 얼마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스크린 띄워놓고 영화 보면서 저희가 출시한 제품 가지고 팝콘 튀겨서 먹으면서 같이 영화 보듯이 같이 개인 영화관에서 영화 보듯이 그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갓 만든 팝콘을 차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또 특성이기도 하죠. 이게 이런 거를 USB로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런 전열기구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W 이상의 전원을 뽑아야 되는데 일반 차량에서는 하기 좀 힘든 부분인 거고요. 전기차는 이제 V12 기능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뭐 물론 차 안에서 휴대폰 충전이나 이런 것들은 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높은 출력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차 안에서도 다 해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를 갖고 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에어프라이어 같은 것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게 전기차에서는 출력을 받쳐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가성비 데이트도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차 공간에 대한 활용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근데 저도 회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아파트나 아니면은 회사 건물에 지하차장에 이제 될 수 있는 권한 혹은 그런 부분들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주차 비용이 증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은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예전에는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를 주차만 해놓고 나머지 업무를 보는 공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전기차로 전환되면서는 지하주차장이라는 공간이 주차만 하는 공간이 아니고 전기차를 충전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전기차 안에서 다양한 자신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휴식 공간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사실은 주차장의 기능이 확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간이라는
화장실이라고 원룸을 가진다 혹은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제일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그 화캉스 현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대한민국에 이제 남자는 남자의 동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혼을 해서 신혼 때는 남편들이 이제 자기 공간을 가지고서는 시작을 하다가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아빠의 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방을 내주고 나면 자기만의 공간이 없다 보니까 남편들이 거실과 주방과 뭐 안방을 오가면서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게 화장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뭐 어떤 사람은 30분,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은 화장실 안에만 처박혀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 왜 저러냐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화장실이라는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간을 부동산적으로 따지고 보면 만약에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그 부동산적인 가치가 얼마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 공간이 사실은 엄청난 금액이라는 거죠. 차가 지금 내연기관차, 뭐 하이브리드 차보다 전기차가 1,000만 원, 2,000만 원 비싸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자동차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비싸다, 뭐 조금 뭐 유지비가 좀 덜 든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공간 활용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우리 집 말고 다른 활용할 수 있는 약간의 알파룸 같은 혹은 다락방 같은 이런 공간을 내가 확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충분히 경제적인 가치가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차를 잘 만들던 회사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뭐 주행 질감이라던가 승차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경험들에서 압도적으로 좀 새로운 것들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이 차는 스마트폰처럼 이제 그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다른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을 해보면서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게 아니고 뭔가 마치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똑같이 쓰던 폰인데 완전 우리 삶을 바꿔놓은 것처럼 전기차가 우리의 삶을 좀 바꿔놓겠구나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그때 다시 한번 좀 갖게 됐었죠.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한테 이제 핸드폰 이제 전화 걸고 문자 메시지 확인하는 기능만 있는 폰을 쓰세요라고 하면 과연 쓰실까요?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지금은 주유소가 저희가 뭐 시내 어디를 가든 주유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그 기름을 채우고 하는 부분들 그게 이제 자동차를 이용하는 패턴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더 익숙한 분들이 많을 텐데 전기차는 충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션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적응이 초기에는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적응되면은 나름 되게 편하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퇴근하고 충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 채워놓고서는 마음껏 타다가 또 집에 가서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게 적응이 되면 불편함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제 그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2주일에 한 번이든 주유소를 찾아가야 되는 거 그게 더 불편하지 않냐라는 생각도 저는 심지어 하게 되거든요. 주유소 찾아가는 것도 일이고 저 주유소 이제 싼 주유소 찾아다니는 것도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약간의 적응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하고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자동차 타다가 나는 마차로 바꿀래 라고 하는 분이 없는 것처럼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어 나갈 거라는 이야기들을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많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리고 생각 외로 전기차 타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번 설문조사를 하면 거의 90% 이상이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시거든요. 제가 올해 1월에 미국을 갔다가 출장을 가면서 경험해 본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LA에서 라스베가스까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 내비게이션에 찍고 그 FSD라고 풀 셀프 드라이빙
그 기능이 있는 차를 제가 렌트를 했었거든요. 얘랑 똑같은 차종이었어요. 똑같은 차종이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기능이 풀어져 있으니까 그거를 활용했더니 진짜 얘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저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내가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바래다 주는 거를 경험을 해보고 왔으니까 그거를 딱 경험한 순간 그러면은 이제 전방주시 의무까지 이제 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럼 나는 3시간, 4시간 이동하는 이 시간 동안 뭐 하지?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잠을 자도 되고 책을 봐도 되고 뭐 영화를 한 편 봐도 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진짜 단순히 나를 이동시켜주는 이동수단이 아니고 그냥 하나의 움직이는 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됐을 때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 같다라는 또 예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됐고 그거를 대한민국에 조금 빨리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책을 쓰게 됐던 계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는 그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가 바뀐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그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충전 문제만 해도 주차장에서 갈등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주들 입장에서는 왜 전기차 차주들한테만 특혜를 주냐, 왜 저 사람들한테만 주차 공간을 마련을 해주고 저렇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 차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차하는 시간 동안 충전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필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서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뭐 죽었다 깨나도 나는 전기차를 운전할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신 것 같기는 한데 언젠가 바뀌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를 않아요.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국민들이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해야 되고 관련된 교육도 이제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도 이제 조금씩 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람이 못 따라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갈등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빨리 수용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적응해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도 충분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지 바람직한 이제 자동차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 아이템으로 해서 저는 테슬라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랑 기아차도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기아차는 수익이 꽤 많이 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얼마 전까지 마이너스다가 다시 이제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전기차 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이쪽 시장에 대한 비전을 좀 보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저는 그냥 묻어두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